무엇을 해야 할지 탐색하고 방황하고 있나요? 저도 20대와 30대를 보내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무엇이 더 완벽한 선택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체성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스러운 고민이 계속되는 시기죠. 이때 중요한 것은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정체성 자본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정체성 위기에 대해서 정체성 자본을 쌓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테드에 출연하면서 30대가 새로운 20대가 아닌 이유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서 1400만 회의 조회수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청년 심리학자 맥제이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의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 시기에서 라는 책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와 헬렌 두 명의 사례가 소개가 됩니다. 케이트는 20대의 환상에 빠져 있었다고 맥제이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친구들과 놀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20대를 즐기는 것에 집중했다고 해요. 헬렌은 조금 달라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곧 예술로 전공을 바꾸었고 졸업 후에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그만두고 이후로는 베이비시터, 요가 강사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헤맸어요. 방황을 하면서 어떤 직감적으로 이거야 하는 느낌을 기다리기도 했죠. 케이트는 20대를 너무 자유롭게 보내면서 20대 특권을 즐기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헬렌은 탐색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케이트와 헬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직업 컨설팅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예요. 물론 20대는 이것저것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탐색을 해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친구한테 오늘부터 우리 평생 친구임 이러면 친구가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점점 젊음의 특권, 방황과 탐색은 고통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케이트와 헬렌 모두 자신만 무언가에 뒤떨어지는 기분, 친구들에게 동정받는 기분, 늦었다는 생각들이 들면서 점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SNS입니다. 다들 최고의 순간, 멋진 순간들만 올리잖아요. 나 빼고 세상은 모두 대단한 것들로 가득 차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최고의 선택, 최고의 진로, 최고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계속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스텝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계속 선택을 고민만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외식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계속 어떤 맛집을 갈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체크해두고 찾아놓은 맛집이 한가득이거든요. 전부 다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별표를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더 맛있는 것, 더 즐거운 휴식, 더 재밌는 경험을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해요. 혹시 다른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30분을 넘게 고민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집에서 그냥 라면이나 먹자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맛집을 어딜 갈지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내 평생을 결정할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을 더 연장해서 좋은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내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과하게 길어지면 고민이 시간에 들인 이득보다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이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행복이든 기쁨이든 만족도든 무언가 내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함이잖아요. 고민과 탐색의 시간은 결국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그 이득이 훨씬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처럼 맛있는 거 먹으려다가 집에서 라면을 먹게 돼버리는 것처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엇을 할지 알아보고 고민을 하는 것이 정체성 탐색이죠. 그렇다면 이제 정체성 자본을 쌓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체성 자본이란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경험을 쌓고 기술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차가운 이야기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정체성 탐색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자본을 쌓기 시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직접 퇴근 후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조그만 가게를 열어보기도 하면서 정체성 자본을 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부자가 돼야지 생각만 하는 것보다
시도를 해봐야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탐색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정체성 자본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완벽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탐색만 하면서 번뜩이는 직감을 혹은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결정이지만 정체성 자본을 조금씩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탐색만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한 개의 감정만 유지되지 않거든요. 간단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미울 때도 고마울 때도 귀여울 때도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도 바뀌어요.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뭘 선택하든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내 생각도 세상이라는 환경도 계속 변하니까요. 그렇다면 최고의 완벽한 결정도 나중에는 변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체성 자본을 쌓아가기 시작을 하면 선택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서 정체성 자본이 쌓이니까 다음에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그 다음 정체성 자본을 쌓으러 가는 것이 더 수월해져요. 탐색만 하던 사람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살 때부터 난 와이즈 위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직업을 제대로 결정함으로써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때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큰 조직보다는 제 조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사업 경험도 쌓았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항상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너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직업 컨설팅과 강의를 해보았는데 사람들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엄청 뜬금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YG 위너를 생각했다면 아마 그 무엇도 시작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정체성 자본이 쌓여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것을 커넥팅 더 닷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점들의 연결이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지식이 매킨토시 컴퓨터의 폰트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티브 잡스라고 해도 그때 캘리그래피 지식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사실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이득이라는 개념을 꺼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방황과 탐색을 현명하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방황과 탐색을 하다 보면 고민을 하는 것보다 그때의 최선의 선택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이득인 시점이 와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해놔야 돼요. 나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하고 나에 대해 알아가겠다. 그리고 데드라인이 끝나면 시작을 해야 돼요. 데드라인 시점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우선 점을 찍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대학은 서울대야. 무조건 서울대야. 그래서 계속 재수, 삼수를 해요. 사수도 하고 오수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해서 정체성에 대한 탐색을 하고 끝나면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정체성 위기를 겪으면서 방황을 할 때 탐색하는 시간을 무한정 혹은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기는 탐색과 방황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 자본을 쌓아야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정체성 자본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 배우고 고민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직접 하면서 경험으로 배우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밀도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과 생각, 세상의 흐름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요.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년 후에 또 나의 감정과 생각이 변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완벽한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선의 선택을 하고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만 데드라인을 꼭 정해놓고 탐색을 해야 돼요. 시간이 정해지면 용감하게 앞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 막연히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정말 한없이 고민이 길어져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황의 자유가 고통으로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가지고 조금 더 고민의 끝을 앞당겨 보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